지금부터 메시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메시지는 개발이 안 돼서 그 메시지를 이렇게 메시지분을 로그인한 상태에서 메시지를 클릭해도 이제 URL이 없다고 나오게 되죠. 이렇게 없다고 나오게 되는데 아직 개발을 안 됐어요.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개발할 내용은 뭐가 있느냐 보시면 이렇게 게시판 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하려면 컨트롤러가 필요한데 컨트롤러는 이제 그 메시지 컨트롤러를 만들 거예요. 메시지 컨트롤러를 저희가 메시지 컨트롤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아작스 컨트롤러를 만들 거예요. 아작스 컨트롤러. 그 아작스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컨트롤러를 따로따로 만드는 거고요. 그 메시지 컨트롤러와 아작스 컨트롤러를 써가지고 메시지 컨트롤러는 이제 메시지 처리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아작스 컨트롤러는 마지막에 요거 아작스 처리를 이용해서 이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아작스라고 썼으면 이제 데코레이터가 먹지 않아요. 데코레이터가 먹지 않는 거여야 돼요. 이걸 이제 데코레이터가 등록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데코레이터에 안 먹는 거 한 개 써가지고 사용을 할 거다. 먼저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드시려면 지금 이제 오류라는 것이 404 오류가 났는데 404 오류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제 404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를 요청했다 하고 나오고, 얘가 보시면 그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URL이 들어왔는데 널이에요. 널. 커즈는 널이에요. 뭐가 널이냐면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실행하려는 컨트롤러에서 92번째 널이에요. 그냥 널이기 때문에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찾아다니셔야 돼요. 클릭을 해보시면 컨트롤러가 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들고 등록을 해줘야 이제 실행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컨트롤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컨트롤러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컨트롤러는 이제 CRUD 그냥 텍스트만 하니까 게시판 컨트롤러를 복사보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시겠죠? 컨트롤러 맨 땅에 헤딩하지 마시고 그 틀은 다 똑같으니까 srcm 메인에 자바 쓰시고요. 보드 컨트롤러 패키지를 복사하세요. 복사해 주시고요. 요게 이제 src 자바에다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컨트롤러 이름이 이제 메시지 컨트롤러입니다. 메시지 컨트롤러 패키지는 메시지 컨트롤러, 메시지.컨트롤러, com.앱장.메시지.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저희가 com.앱장.메시지로 이렇게 고쳐주세요. 메시지 컨트롤러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오케이 누를게요. 그래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했고요. 여기 메시지 컨트롤러는 만들었어요. 컨트롤러는 만들었는데 밑에 보시면 보드 컨트롤러 되어 있죠. F2 누르세요. F2 누르시고 보드 컨트롤러 지우시고 이제 메시지 컨트롤러로 만드시는 거예요. 되시겠죠? 메시지 컨트롤러 만들어서 사용하시고요. 이제 피니시 누를게요. 눌러가지고 사용하시고요. 메시지 컨트롤러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이게 이제 이 받아서 처리하는 내용이 보드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이제 보시면 보드라고 되어 있는 게 맞네요. 이거 모듈 이름을 쓰시면 이제 한 개만 바꾸시면 되는데, 이해되시죠? 모듈이라고 쓰시면 한 개만 바꾸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제 모듈에 해당되는 것을 좀 이렇게 정의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처리할 모듈을 이제 좀 이렇게 만들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다 쓸게요. 맨 위에다가 여기다 이제 처리할 모듈에 해당되는 것은 프라이빗이고요. 여기서 안에서만 써요. 스트링이고요. 파이널 변수입니다. 파이널 변수 변하지 않아요. 파이널 변수로 이제 쓰시고요. 모듈입니다. 모듈 올 대문자, 파이널 변수인 경우에는 올 대문자로 쓴다. 모듈 이꼬로 쓰시고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라고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되셨죠? 메시지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시는 거죠. 보셔서 바꿔야 될 내용들 이런 거를 보십니다. 바꿔야 될 내용들은 보시면 그 모듈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슬래시 보드 쌍따옴표 붙어 있는 쌍따옴표 슬래시 보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해당되는 것을 쌍따옴표를 더 붙이고 이제 뭔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한번 볼게요. 컨트롤 F 눌러주세요. 쌍따옴표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나면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쌍따옴표 슬래시 보드라고 써주세요. 아시겠죠? 써주시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쌍따옴표 찍고요, 슬래시 붙이고요, 또 쌍따옴표 찍고 플러스를 이렇게 쓰시고요, 모듈을 여기다 뒤에 붙이는 거예요. 모듈을 뒤에 붙이고, 그럼 이제 슬래시 그 메시지 이렇게 되는 거죠. 슬래시 메시지,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쌍따옴표를 또 찍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쌍따옴표 찍고 슬래시 리스트.2 이렇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쌍따옴표 찍고 슬래시 보드라고 돼 있으면, 여기 돼 있으면 얘기해요. 지금은 이제 케이스 센시티브는 체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앞에 슬래시는 내비에 슬래시를 붙이고요. 그다음에 모듈이니까 메시지라고 붙이고, 쌍따옴표 찍으면 이제 슬래시 어쩌고저쩌고 뒤에 붙어 있는 게 계속 붙어 있게 될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까지 쓰셔야 돼요. 예, 쓰시면 이제 리프레시 올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그 델리트나 이런 거, 뭐 델리트 여기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쌍따옴표에서 여기 쌍따옴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쪽에 보시면 이렇게 업데이트도 보시면 잘 수정이 돼 있죠. 수정이 돼 있고, 케이스 쪽에 있는 걸 전부 다 바꾸기 위해서 전부 다 이제 컨트롤 F 눌러서 이렇게 바꿨어요. 다음에는 이제 모듈 이름만 바꾸면 여기 케이스 쪽은 싹 다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싹 다 바뀌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듈을 사용해서 이제 하는 걸로 썼고요. 또 이제 리턴 되는 거 보셔야 돼요. 리턴. 자, 저희가 그 JSP 리턴 되어 있습니다. 리턴에서 쓰는 JSP가 여기 이제 보드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얘네들도 좀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드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쌍따옴표 보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쌍따옴표 보드를 드래그 하시고요. 컨트롤 F 누르면, 컨트롤 F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여기 쌍따옴표 보드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수정을 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앞에 모듈을 붙여요. 모듈을 먼저 붙이고요. 모듈을 먼저 붙이고요. 플러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쌍따옴표를 붙여서 이 쌍따옴표 슬래시 이렇게 리스트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쌍따옴표 보드로 되어 있는 거는 모듈 플러스 이 쌍따옴표를 붙여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세요. 아시죠? 이렇게 해서 리프레시 올에서 눌러주시면 요게 이제 리턴 돼 가지고 나오는 거, 리턴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모듈. 요게 지금 메시지죠. 메시지에 업데이트 폼, 메시지에 뭐 이렇게 돼서 그 리턴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리턴되는 데이터 JSP 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모듈 플러스 쌍따옴표 해가지고 붙여서 이제 JSP 쪽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고치시고요. 이제 일단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는 이렇게 고쳐가지고 한꺼번에 고쳤다고 해서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소스는 여러분들이 그 1차적으로 본인들이 확인하면서 다 수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꺼번에 고쳐졌다고 해서 야, 이렇게 돼서 됐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일단 이렇게 쓰시면 오류는 없어야 돼요. 오류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 주석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보드나 이렇게 보드가 남아있죠. 남아있으니까 컨트롤 F 누르시고, 자, 소문자 보드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소문자 메시지로 고쳐라. 리프레시 올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보드, 대문자 보드로 되어 있는 거는 대문자 메시지로 좀 고쳐주라. 네, 리프레시 올 해가지고 고쳐주세요. 고쳐주시고요. 이렇게 고치고 나면 이게 빨간 줄이 보이세요. 왜냐하면 얘 이제 프로퍼티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지 부여에 있는 프로퍼티는 컨트롤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요게 이제 보시면 넘버, 컨텐트, 센더 데이트, 센더 네임, 뭐 요 센더가 센더 아이디예요. 센더 아이디, 센더 네임, 그다음에 센더 데이트, 보낸 날짜죠. 그다음에 억셉트 네임, 그다음에 억셉트 데이트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제 그 게시판은 이런 타이틀 같은 거 붙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나는 거는 다 지워라, 과감하게. 제가 지금 당장 개발할 게 아니면 다 지우시고요. 소스를 나중에 확인해 가면서 이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제 바에 그 경고나 소스 중에서 이렇게 이제 오류 나는 것들은 클릭을 해서 다 지우세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컨트롤러 만들어 둡니다. 컨트롤러 만들기 되게 쉽네. 형태는 동일합니다.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고, 그 메시지 컨트롤러는 인프리먼트 컨트롤러를 상속받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이널 변수로 이제 모듈을 이런 걸 한 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서 메시지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맨 처음에 너릴로 써놨는데, 얘는 이제 세팅해서 서비스를 선택해서 집어넣는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ecute를 이용해서 실행하는데 리퀘스트를 받아요. 리퀘스트를 받아서 세션은 일단 꺼내놨어요. 세션을 꺼내놨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뷰, 라이트가 그 보내기죠. 업데이트는 없어요. 업데이트는 생략, 지웁니다. 그 다음에 델리트는 그 델리트한 경우에는 이제 일치하는 경우, 보낸 사람이 일치한 경우 삭제할 수 있고요. 받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 거니까 삭제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보냈는데 그 사람이 읽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보냈으면 무조건 삭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보통 이제 카카오톡을 하실 때도 보낸 사람이 자기 메시지를 그 5분 이내인가 5분 이내나 이럴 때는 삭제할 수 있죠. 그래서 삭제를 해서 상대편 거하고 삭제를 해서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삭제가 되었다라고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완전 삭제를 해버리거나 저희는 이제 보낸 사람이 읽지를 않으면 읽지않은 경우에 삭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없어요. 참고로 업데이트는 없다. 이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달 데이터 선언하고 이거는 JSP 쪽으로 보내는 키고 리퀘스트에 담을 키죠. 리퀘스트에 담아서 사용할 키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JSP가 이제 어떤 JSP를 이동할 거냐를 쓰는 거고 다 썼습니다. 그다음 셋 서비스를 URL에 의해서 그 세팅을 합니다. 아시겠죠? URL 세팅하는 걸로 만드시고 서비스가 선택이 되겠죠. 서비스를 전부 다 만들어 쓰셔야 되고요. 서비스는 이제 요거 지금 JSP 할 때 사실은 한번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메시지 서비스가 델리트, 리스트, 뷰, 라이트, 업데이트가 없죠. 서비스가 다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다 돼 있는데 이걸 좀 수정해서 쓰시면 되세요. 수정해서. 자 이제 컨트롤러 계속 할게요. 지금 현재 하실 거는 list.do입니다. .do 저희가 슬래시 메시지 list.do라고 들어오면 여기 맞춰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 리스트 해서 쓰고 여기 이제 보시면 그 페이지 오브젝트가 여기 널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제 만들어서 여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get instance 만들어 가지고 페이지 들어가고 페이지 데이터를 넘겨서 이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는 거죠. 페이지 오브젝트가 넘어가는 걸로 잘 돼 있네요. 아시겠죠? 돼 있으시고 요게 지금 이제 게시판 리스트 처리가 아니라 처리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메시지 리스트죠. 메시지 리스트 게시판 컨트롤 F 누를까요? 그냥 메시지라고 일단 쓰고 메시지 리스트 처리에 해당되는 거고요. 컨트롤 F 눌러서 게시판이라고 나온 것은 이제 메시지라고 좀 바꿔줘라. 리프레시를 해서 싹 다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바꾸는 걸로 하시고요. 저희가 업데이트는 없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글 수정, 메시지 수정 처리를 이렇게 썼는데 요거는 사용하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메시지는 수정할 수 없는 걸로 메시지는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 수정할 수 없다. 만약 수정할 것 같으면 삭제한 다음에 다시 보내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수정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업데이트 부분은 지우세요. 케이스 업데이트.do에 해당되는 것은 라이트 브레이크까지 해서 글쓰기 처리 여기까지 해서 지우세요. 아시겠죠? 지우시고 여기 메시지 수정은 없습니다. 되시겠죠? 수정에 해당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도 안 만들었어요. 보시면 그 리스트, 뷰, 라이트, 델리트는 있는데 업데이트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 작성을 해서 가져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지? 라는 것을 이제 그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보셔서 일단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기는 걸로 페이지 오브젝트를 데이터에 담아서 넘기는 걸로 했어요. 그럼 누가 받죠?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가 받아요. 아시겠죠? 결정돼서 이제 나오는 것은 그에 해당되는 것은 그 받도록 저희가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 URL을 집어넣을 때 요거 잘 집어넣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여기에다가 사용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한번 등록을 해볼까요? 서비스를 등록을 할 때는 이니 클래스 저희가 메인 컨트롤러에 이니 클래스를 가보는 거죠. 이니 클래스는 계속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클래스 보시고 밑으로 내려가면 컨트롤러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보시면 그 컨트롤러 뉴 앤 서비스에 보면 컨트롤러가 등록돼 있어야 돼요. 없네요. 메시지 컨트롤러가 없어요. 아시겠죠? 개발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개발을 했으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서 슬래시 메시지라고 들어오면 슬래시 맨 앞에 메시지 이렇게 메시지라고 들어오면
그 메시지 컨트롤러를 저희가 좀 생성을 해주세요. 메시지 컨트롤러 맨 뒤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임포트 자동 임포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메시지 슬래시 메시지로 나면 얘가 선택이 되게 돼 있어요. 메시지 컨트롤러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서비스를 등록을 하셔야 되잖아요. 서비스 맨 밑에 갑니다. 서비스가 현재 뭐 DAO 등록인데 여기 서비스 회원관리 서비스가 되는데 회원관리는 이제 나중에 차츰 계속 하셔야 되고요. 요거 한 개 더 복사를 하셔서 회원관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그 여기다가 메시지 서비스를 합니다. 메시지 서비스 등록을 하시는 거죠. 등록을 해서 사용하시는데 슬래시 뭐라고 들어오죠? 슬래시 리스트 할 거예요. 리스트 메시지 밑에 리스트.2가 들어오면 로그인 점 서비스가 아니라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를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임포트 좀 해주세요. 해서 하시면 이제 서비스가 등록이 됐죠. 되셨나요? 등록했고 이제 DAO도 등록을 하셔야 되죠. DAO도 등록을 합니다. DAO는 메시지 DAO 저희가 자 메시지 DAO를 등록을 합니다. 여기다가 메시지 DAO 이렇게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임포트 해주세요. 메시지 DAO는 지난번 JSP 만들 때 전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메시지 이게 메시지 DAO 소스가 되게 많네요. 그죠? 메시지 DAO가 여기 있어요. 아시겠죠?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JSP 할 때 저희 JSP로 만들었을 때 저희가 메시지를 한번 해봤어요. 아시겠죠? 해봤는데 저희가 그 서블릿으로 할 때 다시 해보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카운트 새로운 메시지 이거를 이제 그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그것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제 여기는 게시판의 CRUD랑 똑같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 그 하는 것은 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세터가 있는지는 이제 확인해 가면서 마지막 조립은 마지막에 할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니 클래스를 일단 저장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에는 여기 메시지 서비스 저희가 메시지 서비스 이렇게 메시지 서비스에는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이제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여시면 됩니다. 서비스에 보면 이제 서비스의 DAO를 생성하고 호출한다로 되어 있어요. JSP까지 배울 때는 저희가 전부 다 생성하고 호출합니다. 이 개념을 배우셨어요. 생성이 안 되면 호출이 안 됩니다. 널 포인트 익셉션이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했는데 그 지금은 이제 생성을 밖에서 해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배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서버에서 다 생성된 거를 서버 스타트 될 때 다 생성된 거를 넣어주는 거죠. 넣어줘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뭘 쓰는 거예요? 프라이빗으로. 자, 프라이빗 씁니다. 프라이빗으로 이제 그 메시지 DAO를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세요. 메시지 DAO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프라이빗으로 쓰시고 DAO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선언만 해주시는 거예요. 선언만 해주시고요. set DAO는 이제 맞춰놨는데 이게 오류 때문에 이제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죠? 실제적으로 만들어야 되죠. 오류 때문에 집어넣은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this 위에다가 this.dao 에다가 이거로 파라미터로 받는 DAO를 넣으세요. 세미콜론. 물론 얘가 타입이 안 맞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위에 거는 메시지 DAO고요. 위에 거는 여기 들어오는 거는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오브젝트인데 이쪽으로 넘어갈 때 여기서 오류가 나는 거죠. 끽 하고 서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집어넣었는데 이게 메시지 DAO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틀린 거예요. 타입이. 되셨죠? 그러니까 이걸 맞춰줘야 한다. 뒤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캐스트 해가지고 넘겨주세요. 이렇게 캐스팅해서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집어넣을 때는 반드시 메시지 DAO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되시겠죠? 메시지 DAO만 꺼내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럼 생성하고 호출한다를 빼는 거죠. 이 뉴에서 생성한 것을 여기다가 생성합니다. 이런 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에서 페이지 DAO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요거를 이제 뉴 와서 하는 걸 빼면 이제 변수에 담겨져 있는 DAO.list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되시겠죠? 자, 이때 넘어오는 데이터, 서비스로 넘어오는 데이터를 아이디로 했는데 아이디가 뭐죠?
내 아이디예요. 내 로그인 사람의 아이디 아시겠죠? 로그인한 사람의 아이디인데 저희가 지금 넘기는 거는 뭘 넘어오죠? 페이지 오브젝트가 넘어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페이지 오브젝트. 그래서 여기다가 페이지 오브젝트로 바꾸세요. OBJ가 페이지 오브젝트로 넘어오고 있고요. 페이지 오브젝트로 넘어온다. 그럼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해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겨라 이렇게 써야 되겠죠? 페이지 오브젝트 넘기세요.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타입은 타입은 페이지 오브젝트로 캐스팅해서 넘기셔야 돼요. 웹장의 유틸의 페이지 오브젝트입니다. 페이지 오브젝트로 캐스팅해서 넘기셔야 돼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페이지가 있고요. 퍼 페이지, 스타트 로우, 엔드 로우, 그 다음에 퍼 페이지 그룹이 있고, 스타트 페이지가 있고, 엔드 페이지가 있고, 토탈 페이지가 있고, 토탈 로우가 있고, 키가 있고, 워드가 있고, 피리어드. 요거는 이제 요거 보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의 아이디를 억셉터를 이렇게 한 개 집어넣었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이디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페이지 처리도 해야 되고, 그 받는 사람의 아이디, 보내는 사람의 아이디랑 받는 사람의 아이디 똑같이 이제 억셉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용해서 쓰시는 걸로 그냥 이제 억셉터를 한 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받는 사람의 아이디, 보내는 사람의 아이디, 뭐 이런 걸 전부 다 써서 그냥 억셉터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거를 써놨어요. 이걸 그러니까 페이지 오브젝트만 넘기면 되는구나. 그 안에 다 세팅을 해서 쓰시면 되는구나. 아이디는 억셉터에다가 세팅하세요. 되셨죠? 세팅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리스트에서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이제 DAO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일단 여기는 저장을 해 놓으세요. 저장을 하시고 DAO의 리스트 메소드를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지금 어디 와 있냐면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에 와 있어요.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 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DAO 리스트로 넘어갈 거예요. DAO 컨트롤 키 꽉 누르고 리스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야, 스트링으로 아이디만 들어오고 있죠. 이때는 페인 처리가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디만 받은 거예요. 아시죠? 지금부터는 페인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우시고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는 거죠. 페이지 오브젝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페이지 오브젝트로 파라미터로 전달 받으세요. 되겠죠? 전달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리스트 실행하고 있어요 라고 그냥 썼고요. 이제 넘겨줄 리스트는 널이고요. 자, 1번 여기 보시면 페이지 처리를 하긴 했어요. 뷰티에서 알럼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아니죠. 아시겠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좀 안타깝고요.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이제 요거는 모든 메시지입니다. 모든 메시지 이렇게 쓰는 게 모든 메시지 되셨나요? 모든 메시지를 받는 거고요. 요게 그럼 이제 이게 모든 메시지를 보여달라는 건지 받은 메시지를 보여달라는 건지 이런 게 좀 그러네요. 저희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해 보시면 그 억셉터는 넘어가는 게 있는데, 야, 이게 억셉터를 넘어가는 게 있어요. 억셉터에서 넘어가는 게 있긴 한데 위에 그 억셉터를 넘어가는데 억셉터 모드가 있어요. 억셉터 모드 되셨나요? 억셉터 모드가 여기 보시면 이제 보여줄 메시지 모드인데요. 1은 받은 메시지, 2는 보낸 메시지, 3은 모든 메시지를 의미한다. 되셨나요? 주석도 잘 돼 있죠? 그래서 얘를 여기에 있는 요거를 사용 프로퍼티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사용해서 이제 이거에 맞춰서 조건문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시 DAO로 다시 돌아옵니다. 뭐냐면 외화 문장이에요. 외화 문장 만드는 것을 세 가지 중에 한 개로 붙이시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한 개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트링으로 컨디션 한 개 만들게요. SQL 만들면서, 자, SQL을 만드는데 스트링으로 이제 컨디션 조건입니다. 조건에 대한 SQL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건데, 여기 이제 그 1번인 경우에는 저희가 accept 모드가 이제 accept 모드입니다. 페이지 accept 모드가 1번이면, 모드가 M자가 대문자였겠죠? 이렇게 모드가 1번이면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복사붙여놓은 켜겠습니다. accept 모드 보여줄 페이지 모드를 의미하고, 1번은 받은 메시지, 2번은 보낸 메시지, 3번은 모든 메시지를 의미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씁니다. 모드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컨디션은 보여줄 메시지 모드를 의미하고, 그 모드에 맞는 조건입니다. 모드에 맞는 조건인데 컨디션에 해당되는 이제 조건을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거죠. 컨디션 자체가 조건이니까 그냥 내비두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3번입니다. 모든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쓴 거는 3번.
되시겠죠? 3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해당되는 거니까 한번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이제 스트링을 한번 짜겠습니다. if 만약에 페이지 오브젝트에서요.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점 다음에 get accept 모드가 이거예요. accept 모드가 이제 인티저니까 1, 2, 3번밖에 없습니다. 3번인 경우에, 1번인 경우에, 2번인 경우에, 3번인 경우에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요거는 3번인 경우니까 3번 이렇게 쓰겠습니다. 3번인 경우에 else 사용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 else 1번, 2번, 3번 이렇게 쓸게요. 1번 그 다음에 그 1번, 3번 1번인 경우에는 이제 SQL을 이렇게 쓰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else 그렇지 않고 else 쓰시고 else if 쓴 다음에 요거는 이제 2번인 경우를 이렇게 복사해서 저렇게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1번이 아니라 2번인 경우는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3번인 경우 자, 그 외에는 이제 모든 메시지로 하자. 아시겠죠? 3번은 이제 모든 메시지인데 그 모든 이게 데이터가 안 들어와도 모든 메시지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안 들어와도 모든 메시지를 하자. 자, 이제 여기 스트링에 해당되는 것을 변수를 if 문장 들어가기 전에 변수를 한 개 선언해 줍니다. 스트링 컨디션 이렇게 쓰시고요. 컨디션은 여기 위에다가 그냥 쓸 필요는 없네요. 컨디션 이꼬로 쓰시고요. 상단표 그냥 찍어두세요. 이렇게 찍어두시고요. 컨디션에 해당되는 조건에 해당되는 게 요거예요. 요거 맨 처음에 3번이 여기 3번입니다. 그 요거는 3번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제 그렇게 써가지고 컨트롤 X else인 경우입니다. else 컨트롤 V 넣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어디다 붙이냐면 컨디션에다가 붙입니다. 자, 컨디션 플러스 이꼬로 이렇게 붙여서 뒤에다가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서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요 밑에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는 이제 컨디션을 대신 넣으면 되죠. 컨디션을 대신 넣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이렇게 조건이 있던 자리에 요거를 띄어내고 오려두겠습니다. 요거 컨디션에 저장하고 컨디션을 다시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요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원래 여기서 넣는데 요걸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은 것을 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 샌더가 보낸 사람 맞고요. 억셉터도 보낸 사람. 올 유저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 유저는 이제 그 메시지가 m.올 유저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올 유저는 이제 모든 사용자한테 전부 다 보낸 거예요. 아시겠죠? 전부 다 보낸 컬럼을 하게 만들었어요. 올 유저라는 컬럼을. DB를 나중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SQL DB를 참고하기 위해서 SQL 디벨로퍼를 실행하고 있어요. 물론 요거는 구현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구현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아시죠? 이거는 관리자가 모든 사용자한테 전부 다 메시지를 뿌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메시지를 뿌려서 사용할 때 이제 쓰시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썼고요. 자, 이거를 쓸 때는 이제 내가 봤다, 삭제했다 이런 거를 이제 다시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쿼리할 게 많아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메시지 컬럼이 어떻게 생겼는지 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없는데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를 메시지처럼 이상한 게 있는데 라고 하시면 여기 올 유저라는 거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올 유저 되셨나요? 올 유저 없으시면 걔를 빼셔야 돼요.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되시겠죠?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올 유저가 1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당장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위로 한 개 올려주시고요. 또 복사해서 또 위로 한 개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자, 이제 조건에 맞는 거를 따로따로 만드시면 돼요.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보여줄 메시지가 1번이면 여기 1번입니다. 1번이면 받은 메시지예요. 받은 메시지면 억셉터가 맞아야 돼요. 여기 샌더가 아니라 보낸 사람이 아니라 받은 메시지니까 억셉터가 맞아야 된다. 샌더는 지우시는 거예요. 샌더는 지웁니다. 이렇게 샌더는 지워주세요. 이렇게 지워주세요. 되셨죠? 받은 사람만 되셨나요? 예, 받은 사람만 한다. 2번은 보낸 사람이에요. 보낸 사람이니까 샌더죠. 샌더 조건만 두고 억셉터 조건은 지웁니다. 이건 지워주세요.
그 올 유저는 그냥 내비두세요. 아시겠죠? 근데 올 유저라는 컬럼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지워주세요. 되셨나요?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 1번일 때 받은 메시지, 억셉터가 내가 받은 거, 사람에 해당되는 거. 2번일 때, 2번이면 이제 이렇게 보낸 메시지, sender가 이제 나인 경우에 3번 메시지, 3번 메시지는 모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하고 2번인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 세팅이 한 개밖에 없어요. 다 또 동일한 거고요. 억셉터를 가지고 세팅하시면 돼요. 아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똑같은데 요거는 두 개를 세팅하셔야 되는 거예요. 3번인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1번, 2번이 아니면 전부 다 두 개를 세팅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샌더와 억셉터를 동시에 세팅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맨 처음에 보실 때에 어떤 메시지를 보게 만들어야 되냐 이거고요. 보게 만들어야 되냐 이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 1번, 2번,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약에 내가 그 3번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받은 메시지, 보낸 메시지하고 새로운 메시지만 볼 수, 받은 메시지 중에서 새로운 메시지만 볼 수 있도록 또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메시지. 그럼 모드를 한 개 더 추가시키면 돼요. 아시겠죠? 모드를 한 개 더 추가시키고 새로운 메시지든 4번은 새로운 메시지를 할 거다라고 이제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새로운 메시지 버튼 한 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버튼 한 개 만들어서 뭐 받은 메시지, 보낸 메시지, 모든 메시지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메시지 메뉴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써주시면 되세요. 이해되시죠?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메시지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거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은 이제 모든 메시지를 보는 걸로 기본을 할게요. 기본, 요거 기본입니다. 얘를 기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에요. 기본이고요. 그 4번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4번은 이제 그 읽지 않은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메시지는 받은 메시지 중에서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그 널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보낸 사람하고 이렇게 받은 사람하고 쓰는데 그 받은 사람입니다. 보낸 게 아니고요. 받은 메시지 중에서, 내가 받은 메시지 중에서 새로운 메시지예요. 이해되시죠? 보낸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 새로운 메시지 같은 경우에 내가 받은 메시지 중에서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예. 그 보낸 메시지를 이제 새로운 메시지로 읽어드리면 의미가 별로 없죠. 내가 보낸 거니까. 그 보냈는데 읽지 않은 메시지는 이제 읽었다 안 읽었다 이런 건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메시지는 이제 본인이 받은 메시지 중에서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이해 안 되면은 되게 힘든데. 예. 되겠죠? 새로운 메시지라는 것은, 새로운 메시지라는 것은 받은 메시지 중에 읽지 않은 겁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요게 이제 그 외에 3번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3번하고 4번을 좀 바꿀까요? 바꿔서 쓸까요? 보낸 메시지, 받은 메시지인데 이거입니다. 그 억셉터 받은 메시지 중에서 요거를 가지고 처리를 할 거라서 요거 두 줄을 일단은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쓰시고요. 그 2번이 두 개가 됐죠? 2번이 두 개 되는데 요게 지금 요 1번하고 동일한 메시지인데 여기다가 이제 4번 메시지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거 그대로 쓸게요. 새로운 메시지. 4번 메시지 쓰시고요. 4번 메시지는 억셉터 이꼬르 물음표, 내가 받은 거예요. 받은 메시지. 아시겠죠? 또는 이제 모든 메시지 중에서, 모든 메시지는 빼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서는 모든 메시지 중에서 읽지 않은 거, 이렇게 이제 쓰시는 것보다 그냥 이제 받은 메시지, 요것도 쓰시고요. 그 이렇게 하면서 그 읽지 않은 거는 반드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엔드 연산을 해야 되는 거죠. 엔드 연산을 하셔야 돼요. 엔드 연산. 오어 연산을 하시면 되고 반드시 읽지 않은 거야 된다. 그 accept date입니다. accept date, 받은 날짜. accept date is null, 이렇게 쓰는 거예요. null은 equal, 데이터베이스에서 null은 equal 쓰시면 안 돼요. equal 쓰시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안 돼서 그 accept date is null로 반드시 이제 is null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 되셨죠? 이게 기본 조건입니다. 조인 조건이 있으면 조인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도 여기 외어 문장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반드시 묶어줘야 한다. 되시겠죠? 그래야 뒤에 있는 조건도 붙어요. 이제 띄어쓰기도 좀 해주세요. 맨 끝에 띄어쓰기 해주시고요. 그래야 이 뒤에 보시면 이 조건이 더 있어요. AND에서 조건이 더 있습니다. 되시겠죠? 조인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조인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조건, 컨디션에 해당되는 것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반드시 묶어야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묶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묶어서 사용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1, 2, 3, 4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1, 2, 3, 4. 컨디션을 붙여서 사용을 한다. 컨디션에는 이제 1번은 요거는 이제 받은 메시지, 4번은 이제 그 받은 메시지 중에서 새로운 메시지 되시겠죠? 2번은 보낸 메시지, 3번이 그 외가 전부 다 모든 메시지 되시겠죠? 3번이나 다른 게 들어와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한다. 보통 이제 3번으로 쓰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작성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쿼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셀렉트 해서 조인이 있네요. 넘버, 센더, 네임 있는데 이거 센더 네임입니다. 네임이 두 개가 있어요.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네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알리어스를 써야 한다. 아시겠죠? 알리어스 네임, 아래 위에도 네임이고 아래도 네임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알리어스를 써서 이거는 센더 네임, 그다음에 이거는 억셉트 네임 되셨나요? 억셉트네임이라고 쓴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M이라고 쓴 거는 여기 from 다음에 보시면 멤버인데 멤버가 두 개가 있어요. M이라고 쓴 거는 메시지네요. 메시지가 그냥 M 되시겠죠? 메시지가 그냥 M으로 되어 있고, 멤버 중에서 요 센더 메시지 멤버입니다. 센더 멤버는 두 번 하셔야 돼요. 센더 멤버와 억셉트 멤버를 두 번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같은 멤버이지만 요거는 센더에서 찾는 멤버고요. 요거는 억셉터에서 찾는 멤버입니다. 두 번 선언을 안 하면 그 센더하고 억셉터가 똑같은 아이디인 걸 찾게 되는데, 그런 메시지는 없죠. 본인이 자기한테 보내가지고 본인한테 보내기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나? 원리상 그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이렇게 처리하는데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쓰지는 않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조인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테이블에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메시지가 M에 있는 거 메시지의 넘버, 메시지 센더, 메시지 그 요거는 SM은 센더의 멤버입니다. 그 멤버, 그 보낸 사람의 멤버니까 보낸 사람의 이름, 센더의 멤버. 요거를 이제 알리어스로 네임이 여기 한 개, 두 개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두 개 있다 보니까 똑같이 네임으로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요거는 센더 네임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억셉터 네임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샌드 데이트, 그 다음에 요거는 메시지의 억셉터, 메시지의 그 억셉터 멤버의 네임, 그거를 알리어스를 붙여서 그 억셉터 네임으로 받아내라. 나중에 받아낼 때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억셉트 데이트, 이렇게 받은 날짜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컨디션을 붙여요. 외어 문장 다음에 컨디션을 붙이고, 그다음에 여기 조인 조건입니다. 조인 조건을 붙이고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으로 하시면 원본 데이터를 가져와서 원하는 데이터를 쫙 가져온 다음에 오더 바이에서 정리를 시켜줍니다. 아시겠죠? 그 넘버가 최신 받은 메시지를 맨 위에다 올린 거죠. 물론 검색도 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사용할 수 있어요. 보낸 사람이나. 두 번째, 이거를 원본으로 해서 로우넘 붙입니다. 로우넘 붙여서 이제 여기 썼는데 여기 샌더 네임, 그 다음에 억셉트 네임으로 받은 거 보이시죠? 샌더 네임과 억셉트 네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억셉트 데이트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해서 쓰시는 걸로 썼고요. 샌더 다음에 억셉터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제 써줬습니다. SQL을 붙여서 이렇게. 요거 지금 요 위에서 받아낸 것을 그대로 로우넘을 붙여서 받습니다. 아시겠죠? 로우넘 붙여가지고 이제 출번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로우넘에 대한 BT 내가지고 원하는 데이터 10개만, 여기 10으로 되어 있을 텐데 페이지 오브젝트가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만 받아내는 거를 이제 쓰는 거죠. 되시겠죠? 이때는 이제 투 캐릭터를 이용해서 샌드 데이트나 아니면 억셉트 데이트를 투 캐릭터를 이용해서 투 워드 캐릭터 CHR 를 이용해서 이제 형태를 변환해서 받아주는 걸로 사용을 하십니다. 데이터 세팅합니다. 데이터 세팅해서 쓰시는데 이제 세팅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1이냐 2냐에 따라서 물음표가 요 위에 컨디션이 보시면 컨디션이 물음표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일 수도 있다. 되셨나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면 그 첫 번째 물음표는 물음표가 한 개 있는 건 다 똑같아요. 물음표가 한 개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되시겠죠? 한 개 이상은 다 있단 말이에요. 물음표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그 두 개짜리가 있어요. 그 외에 그러니까 1, 2, 4는 한 개는 있어요. 한 개는 전부 다 있고요. 되셨죠? 그러니까 물음표 한 개는 무조건 붙여요. 그리고 얘가 이게 1, 2, 3, 1, 2, 4가 아니면 한 개를 더 붙여요. 이해되시죠? 되었나요? 한 개를 더 붙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숫자를 쓸 수 없고요. 변수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변수를 사용해서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인티저로 int 뭐 idx 이런 걸 쓴다 이거죠. 맨 처음에는 1로 세팅을 해놨다가 1로 세팅합니다. 1로 세팅해놨다가 보시면 변하는 게 이렇게 한 개 있어요. 그래서 1번에 세팅했다가 이렇게 1번에 세팅합니다. idx를 먼저 쓰고 idx를 먼저 쓰고 플러스를 뒤에다 붙여요. 얘를 사용하고 나면 1 증가시켜라. 다음 쓰는 사람을 위해서. 아시겠죠? 1 증가시키세요. 이렇게 써놓는 거죠. 이때 이제 id는 여기 id가 아니라 페이지 오브젝트에 페이지 오브젝트 점 해가지고 get acceptor 받는 사람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get acceptor 받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을 써주시면 이제 내 아이디인 거죠. 내 아이디가 받는 사람이 됐든 보내는 사람이 됐든 내 아이디랑 관련이 있는 거를 가져와야 되죠. 관련 있는 걸 가져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되어 있는 요거는 똑같이 두 번째 물음표에 해당되는 idx는 요거예요. 지금 idx 플러스 똑같이 써주시는데 이렇게 써줘서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의 acceptor 똑같습니다. 이거 메시지는 이렇게 acceptor를 붙이는 건 동일하세요. 동일한 acceptor를 붙이는데 if 문장을 사용해서 if 사용하시는 거예요. if를 쓰시고요. 저희가 if를 사용해 주시고요. if를 사용하시는데 뭐가 여기 페이지 모드에 해당되는 거죠. 페이지 오브젝트의 모드가 페이지 오브젝트의 모드를 페이지 점 다음에 get accept 모드를 좀 이렇게 변수로 저장을 해두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저장을 해두시면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여러 번 쓰셔야 되거든요. 여러 번 쓰셔야 돼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저장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이것이고 이것이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get accept 모드에 해당되는 것을 계속 쓰고 있죠. 이렇게 계속 쓰고 있으니까 변수로 저장을 좀 해서 사용을 하자. 아시겠죠? 여기 3인 경우에만 물음표 두 개인데요. 3이 아니면 이제 똑같이 이렇게 사는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실제적으로는 1이나 2나 3이 1, 2, 4가 아니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 컨디션에 해당되는 나머지를 이제 3으로 이렇게 세팅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지금 실제적으로는 3이다. 얘는 모드가 3입니다. 이게 이제 모드 자체는 요거는 3입니다. 3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3인 경우에는 한 개 더 붙이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if 모드가 3인 경우에는 3 get 모드 if get 모드 이꼬로 3 미스매치 convert from the boolean 이게 get 모드가 boolean 타입으로 써놨네요. 이런 제가 불리엔 타입으로 페이지 오브젝트 한번 볼까요? 페이지 오브젝트 인티저인데 accept 모드 불리엔 accept 모드입니다. get accept 모드 페이지 get accept 모드 저장을 안 해서 저장을 안 해서 빨간 줄로 하는 것 같은데 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개 더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개 더 붙이자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idx 여기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idx 플러스 이거 변수로 다 바꿔줍니다. 이렇게 숫자로 써져 있는 거를 변수로 바꿔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작성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작성을 하는 이유는 변수로 써야 되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조건문에 해당되는 조건이 한 개가 붙을 수도 있고 두 개가 붙을 수도 있고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변하면 변하는 데이터 변수로 사용을 한다. 아시겠죠? 변수로 사용해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가져와서 담는 거 동일합니다. 넘버, 샌더, 샌드 데이트, 샌드 데이터, 억셉트 데이트, 뭐 억셉트 데이트, 이렇게 억셉트 뭐 이렇게 해서 다이 억셉트 데이트까지 담는 거 동일하십니다. 그 내용은 안 닿습니다. 내용을 담으면 이제 내용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 보내는 걸 길어질 수 있으니까 내용은 안 닿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에 담는다. 여기 끝입니다. 아시겠죠? 리스트에 담아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요게 while문의 끝, 여기는 if문의 끝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 게시판 DB 처리 오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여기 500번이죠. 500번 오류를 이렇게 땡땡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바꿔주시는 걸로 써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요 이해되시죠? 이거 이제 밖에다가 저희가 쓸 때 이제 요 표시해서 사용하실 때 이제 이렇게 씁니다. 작성을 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클로즈 쓰시고 리턴 리스트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쓰셔야 됩니다. 작성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시는 걸로 이제 쓰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넘겨야 될 데이터 중에서 여기 보시면 억셉트 모드라는 거를 여기 넘기셔야 됩니다. 억셉터는 아이디가 해당되고요. 억셉트 모드라는 걸 넘겨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넘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되셨나요? 억셉트 모드라는 걸 넘기셔야 되는데 그냥 모드라고 그냥 쓸게요. 여기서는 억셉트 모드라고 썼는데 좀 너무 기니까 이제 모드라고 해서 이제 그 쓰도록 하겠습니다. URL 뒤에다가 반드시 넘기셔야 되고요. 그러면 어디부터 받아야 되냐면 저희가 예전에는 저런 걸 생각을 안 하고 리스트를 그냥 받는 걸로 썼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그런 게 있냐면 decorator.jsp 링크 걸린 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링크가 걸려 있는 데가 웹-nf 맨 처음에 들어올 때입니다. 들어올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웹-nf 밑에 뷰스 아래 데코레이터 밑에 디폴트 데코레이터에서 그 메시지로 가자라고 이제 메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메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봅니다. 메뉴 볼까요? 쭉 보시면 메뉴 여기 있네요. 여기서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그 메시지 여기 있죠.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 모드가 없다 보니까 모드가 없으면 그 모드가 안 집어넣어지면 그냥 이제 3으로 하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3으로 하자. 그럼 요거는 고치지 않고 그냥 디폴트 3으로 하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에서.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모드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3이다 무조건. 아시겠죠? 3으로 세팅하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메시지 컨트롤러에서 받겠죠? 메시지 컨트롤러에서 자 리스트 2가 가져오시면 이제 모드를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세팅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 모드를 받는 것을 저희가 이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메시지를 받는 모드 정리를 해서 모드를 받기를 하셔야 됩니다. 스트링으로 그 str 모드 이렇게 해서 쓰시고요. 그 리퀘스트에서부터 request.get 모드 get 파라미터인데 이렇게 모드를 이용해서 받습니다. 저희가 이제 억셉터 모드라고 쓰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모드로 받았습니다. 처리라고요. 얘를 인티저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int 쓰시고 인티저로 인티저로 만들 때 그 모드로 쓰겠습니다. 모드 이꼬로 그냥 3으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먼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입니다. 아시겠죠? 3이시고 if 그 str 모드가 이거 계속 이제 str 모드가 널이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쓰셔야 됩니다. 얘가 널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모드에다가 널이면 모드를 쓰지 않고 널이 아니면 이제 작성을 합니다. 널이 아니면 느낌표 널이 아닌 경우에 이제 얘를 그 모드에다가 받은 데이터를 파즈 인티저 해야 되겠죠. 인티저.파즈 인티저 모드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모드에다가 인티저 점 주시면 파즈 int 써가지고 이렇게 str 모드를 받은 모드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 널이면은 이게 그 널 포인트 인셉션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이제 널이 아닌 경우에 집어넣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왔으니까 그냥 set 3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3 기본값 남아 있게 되고 여기를 어디다가 세팅해야 되냐면 페이지 오브젝트에다가 세팅해 줍니다. 자 페이지 오브젝트 .set acceptor 모드에다가 모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세팅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모드라는 것을 넘겨서 받은 다음에 그 모드에 해당되는 것을 받은 것을 여기다가 써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는 걸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그 이니 클래스에서 이제 갑니다. DAU까지 전부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리스트만입니다. 리스트만. 자, 컨트롤러 이렇게 집어넣고요. 메시지 컨트롤러. 그 다음에 메시지 서비스,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 리스트 서비스. 등록을 했죠? 메시지 리스트 좀 두라고 들어오면 다른 URL은 처리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메시지에 해당되는 거 조립. 자, 메시지 조립을 합니다. 조립이 아니라 조립입니다. 예. 조립이 아니라 조립입니다. 예. 쓰시고 메시지에 리스트.to를 꺼내 가져와서 set DA를 세팅합니다. 뭐를 세팅하냐면 메시지 DAU를 세팅합니다. 메시지 DAU가 요 위에 있는 DAU와 메시지 DAU가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 쭉 위에 보시면 여기 있죠? 메시지 DAU. 요 이름 요거 글자가 전부 다 대소문자 틀리시면 안 되고요. 메시지 이렇게 해서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이게 널 포인트 익셉션이 나오면 조립이 잘 안 된 거다. DAU에서 DAU 널 포인트 익셉션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조립이 잘 안 됐다라는 겁니다. 자, 서버는 돌고 있고요. 서버는 도시고요. 자, 되었으면 이제 로그인이 필요한 겁니다. 얘도 그냥 메시지가 지금 서버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로그아웃을 한번 해주시고 로그인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예, 로그아웃 되어 있고요. 로그인을 이용해서 테스트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됐죠? 예. 이거 지금 설정 이게 설정하는 게 없나? 자, 메시지를 클릭하면 이제 존재하지 않은 페이지 요청했다고. 이게 점2 위에 페이지 처리하지 않는다. 이 점도 여기 많은데. 그 메시지 밑에 로컬호스트, 메시지 밑에 리스트.2 맞습니다. 근데 여기 예외가 발생했어요. 왜 났는지는 선생님 났어요. 선생님 호출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 이쪽 메시지는 잘 모르니까 콘솔 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서 콘솔 쪽에서 이제 쭉 보셔야 되는데, 콘솔 쪽에서 제가 메시지를 찍었잖아요. 그럼 메시지 부분에 메시지 페이지 오브젝트가 넘어왔고요. 실행 시간이 있고 실행 결과는 널이 나왔습니다. 널. 그리고 URL은 여기 메인의 메인 리스트는 찍혔네요. 메인의 메인 리스트는 찍혔고 됐죠. 메인에서 이미지나 이런 거를 전부 다 했고요. 이미지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거 한번 다시 하고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해서 이제 썼는데, 세로 고침을 했더니 여기 보시니까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가 선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오브젝트도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DAU와 메시지 리스트를 이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실행 결과 데이터가 널이에요. 널. 결과 데이터가 널. 이런 얘기는 이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아시겠죠?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그리고 JSP 여기 지금 만든 거는 여기 JSP로 가라고 했는데 JSP까지 가라고 했는데 JSP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서 나오는 거예요. 404번 아시겠죠? 요청하는 페이지 두 위의 페이지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404번이 나왔던 거는 그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리스트까지 들어갔잖아요. 여기 URL 한글 처리했고 URL이 메시지 리스트.2로 해서 이거 받았어요. 아시겠죠? 자바는 처리되는데 JSP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오리다. 아시겠죠? 처리 결과는 됐네. 이런 걸 확인하면서 보셔야 되고요. 데이터가 왜 널이지? 실행 결과를 널이지? 라는 것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지가 실제적으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데이터가 있는지 DB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자, 메시지 클릭하셨고요. 데이터 클릭하면 메시지가 현재 두 개나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테스트로 된 사람 여기 있네요. 테스트. 지금 로그인이 된 사람이 테스트예요. 그래서 샌더 테스트 그다음 한 개 있어요. 한 개가 있어서 이런 테스트가 이제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나왔지? 처리 결과는 되는데 안 나왔어요. 맞죠? 됐죠? 안 나왔어요. 이게 왜 안 나왔지라는 것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DAO 먼저 갑니다. DAO 가시고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쓰세요. 처리를 해서 쓰시고 이제 add에서 리스트에 잘 담았어요. 리턴도 리스트를 리턴했습니다. 서비스 갈게요. 리스트 서비스에서 리스트 갖고 이제 메시지 DAU에서 리스트에서 페이지 오브젝트 받아가지고 이제 리턴하는 걸로 썼어요. 페이지도 잘 됐는데요. 됐고요. 그럼 SQL 문장을 DAU에서 SQL 문장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SQL 출력을 해보는데 SQL 문장은 이쪽에 데이터 세팅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그 시소를 이용해서 출력하시면 되죠. 시소.
자, 여기가 메시지고요. 메시지 DAO에서 찍고 있습니다. DAO에서 이제 그 메소드는 리스트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서 SQL을 찍고 있어요. 땡땡 대시나 땡땡 쓰시면 되고요. 플러스 SQL을 먼저 찍어서 사용을 해본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드라든지 넘어오는 데이터의 모드, 지금 모드에 해당되는 게 get, accept, get 모드라든지 이런 거를 찍어 보셔야 되는데, get 모드는 페이지 오브젝트에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되세요. 그 페이지 오브젝트의 get 모드라든지 accept가 제대로 넘어가고 있는지 이런 거 테스팅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테스팅해서 사용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제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로그아웃 한번 다시 하셔야겠죠. 로그아웃 하시고 로그인을 다시 해주셔야 돼요. 로그아웃을 다시 해주시고 로그인을 다시 해줍니다. 네. 그 DAO를 바꿔서 쓰시니까 테스트 쓰시고 1111 이렇게 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되었어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클릭을 합니다. 이제 물론 500번 오류가 나는데 이거 JSP 때문에 나는 오류니까 그냥 넘겨두시고 이제 콘솔에서 데이터가 제대로 가져와다든지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널이고요. 이 널입니다. 그 페이지 오브젝트 넘어가는데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에 그 뭘 보시냐면 그 억셉터 모드가 3이고요. 아, 지금 억셉터를 수집을 안 했네요. 억셉터가 널이에요. 아시겠죠? 억셉터를 수집을 안 해서 데이터를 못 가져왔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너라고 어떤 거랑 지금 현재는 뭐 그 다른 거는 했기 때문에 컨트롤러에서 억셉터를 수집을 안 했어요. 페이지 컨트롤러 가셔가지고요. 지금 페이지 오브젝트의 셋 모드는 수집을 했는데 억셉터를 수집을 안 했어요. 수집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억셉터를 수집을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모드를 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에 해당되는 내용, 여기서 수집을 해당되는 내용을 써야 되는데 페이지 오브젝트에 담아야 되니까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점 set 억셉터를 이제 이렇게 쓰시는데, 이거 어디냐면 로그인 부여 점 쓰시면 get id를 가져가자 리퀘스트를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되게 편하게 우리가 만들어 놨죠. 그래서 id를 세팅할 때 이걸 쓰시면 바로 세팅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억셉터를 세팅을 합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넘어갔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넘어갔나 확인을 했더니 억셉터가 안 넘어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억셉터를 이제 했고요. 다시 로그아웃 처리를 하시고요. 처리를 해주세요. 로그아웃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다시 합니다. 테스트고요. 테스트 데이터가 한 개는 나와야 돼요. 1111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이제 클릭을 하는 거예요. JSP를 만들면 이제 오류가 다 없어지겠지만 일단 JSP가 없으니까 새로 만드시고 이제 다시 콘솔을 보시는 거예요. 콘솔을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메시지고요. 21번 메시지에 홍길동 샌드 데이터, 내가 보낸 사람이네요. 보낸 사람의 데이터를 한 개 가져왔어요. 받은 사람은 없어요. 나한테 보낸 사람은 없고요. 억셉터가 세팅되어 있어요. 이거는 읽었다 이런 얘기예요. 읽은 데이터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네, 데이터다. 이제 JSP를 만들고 그 JSP에 맞게 이제 뭔가를 코딩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해되시죠? 코딩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컨텐츠가 내용이 짧으면 그 리스트에다 다 뿌릴 수도 있어요. 뿌릴 수도 있는데 이게 댓글처럼 아시죠? 뿌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좀 길다고 생각하고 이제 길게 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뿌리지는 않는 걸로 이렇게 썼습니다.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데이터. 컨텐츠는 안 불러왔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에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억셉터가 테스트 세팅이 되어 있고요. 억셉터 모드가 3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죠. 3. 그 맨 처음에는 그냥 3으로 디폴트가 3으로 세팅되게 만들어놨어요. 아시죠? 그걸 가져와서 찾으면 이렇게 이제 쿼리에 맞춰서 찾으시면 이렇게 됩니다.